자, 이번 시간에는 본사 3과 결사 쪽 강의를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탄 강의 계속 이어갑니다. 자, 본사 3 부분 보시면요. 배 이로운 점에 대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가 한편으로는 해롭기만 했던 건 아니고요. 좋은 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배의 이로운 점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들어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어라 기왕불구라 일러 무엇하로 하로소니라고 되어 있죠. 그만 두어라 이미 지난 일을 탓해서 무엇 하겠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얘기 나왔었죠. 우리 바로 앞강에서 그러니까 뭐 배를 만들었다는 헌원 씨란 사람 원망하고 뭐 진시황을 탓하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야 아유 기왕불구라 뭐 이미 지난 일 탓해서 무엇 하겠냐고 헌원 씨가 배 만든 거 탓해서 무엇 하겠냐 이런 거죠. 속설업산 시비를 후리쳐 던져주자. 소용없는 시비는 팽개쳐 던져두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헌원 씨를 원망했고 진시황을 원망했던 거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니까 다 던져두자 이런 얘기죠. 시비는 시시비비 옳고 그름. 잠사가고 하니 내 뜻도 고집고야 곰곰이 생각하여 깨달으니 잠사가고라는 말은요. 깊이 생각하고 깨달음 뭐 곰곰이 생각함 이런 뜻이죠. 깊이 생각하고 깨달음.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고야 라고 하죠. 내 뜻도 고집스럽구나 하는 생각도. 황제 작주건한 왼줄도 모란하다.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그릇된 것줄, 왼줄이라고 했는데 외다라는 말에서 고어에서 온 건데요. 그릇된 줄, 잘못된 줄. 잘못된 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제 배를 만든 것이 잘못된 거. 여기서 황제작주거라는 건 헌원 씨가 황제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헌원 씨가 배와 수레를 만든 걸 얘기하는 거야. 헌원 씨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 그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이 잘못된 줄 모르겠다. 앞에서는 원망해놓고 뒤에 와서는 또 에이그 원망해서 못하겠냐.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니까 헌원 씨란 사람이 배를 만든 것도 또 잘못됐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입장이 좀 바뀌었죠? 장안 강동의 추풍을 만나신들 장안이 강동에서 가을바람을 만났다 해도 추풍 편주곳 아니타면 천청해왈하다. 만일 작은 배를 타지 않았다면 하늘 넓고 바다가 넓다 한들 언의 흥이 절로 나며 무슨 흥이 저절로 났을 것이며 삼공 아니 바꿀. 삼공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러니까 정승의 자리를 와도 바꾸지 아니했을 것이다. 제일강산의 부평 같은 어부생을 자 경치 좋은 강산에 물에 떠다니는 이 어부의 삶을 이렵주 아니면 어대 붙여 다닐랑고. 한 조각의 배가 아니면 어디다 몸을 의탁하고 다닐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데 지금 요 부분부터 그 뒷부분에 이제 그 이어지는 부분이었는데요. 방금 선생님이 읽은 거. 자, 여기까지의 내용.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 끊어져 있어서요. 본사 이 부분에 여기서부터 황제작주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여기까지 본사 3의 끝부분까지는 배 이로운 점에 대해서 얘기했다. 좀 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뭐 장안이라는 사람이 강동에서 가을바람을 이렇게 만나서 작은 배를 타지 않았다면 이 하늘이 넓고 바다가 넓은 줄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이런 배를 타면서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겠으며 이 배가 아니면 어디에 몸을 의탁해서 떠다닐 수 있었겠냐. 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흥취를 즐기고 바다 넓고 세상이 넓은 것을 좀 알 수 있지 않았겠냐 라면서 이제 뭐 배의 나름대로의 이로운 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의미에 치중은 하지 마시고요. 아 대략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그다음 본사사 넘어갑니다. 풍류가 사라지고 전운이 담도는 배에 대한 생각. 풍류가 사라지고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배에 대한 생각이라고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방금 본사사 부분은 배의 긍정적인 면 이로운 점을 얘기했다면 이 본사사 부분에서는 배의 좀 부정적인 측면을 또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볼 수 있는데요. 전운이 감도는 배에 대해 지금은 현재는 그러나 배가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 보고 내 배삼긴 제도야 라고 하죠. 자
이런 일을 보면 배를 만든 제도야. 지묘한 듯 하다마는 어디한 우리 물은 지극히 묘하다 하지만 어찌하여 우리의 무리는 지묘하다라는 건 지극히 묘하다. 지극히 묘하다 하지만 어찌한 우리들의 몸은 나는 듯한 판옥선을 주야에 빗깃하고 날아다니는 듯한 판옥선을 우리가 전투에 쓰는 배죠. 판옥선 널빤지로 만든 배인데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비껴 타고 인풍영월 호대 흥이 점령 없는 거냐. 풍어를 읊 때 즐거움이 전혀 없는 것이냐. 즐거움이 없을 수밖에 없죠. 지금 임진왜란의 그런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이런 때인데 자 그래서 이 부분 세 줄은요. 풍류를 즐길 만한 자연의 모습과 흥이 없는 인간의 감정이 상반돼 있거죠. 상반돼 있는 거죠. 풍류를 즐길 만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세 줄은요. 풍류를 즐길 만한 자연의 모습과 흥이 없는 인간의 감정이 상반돼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풍류를 즐길 만큼 이 자연은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때문에 이 배 위에서 즐거움이 없다는 거야. 불안감, 뭐 전쟁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또 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길 주중에는 지난날, 옛날 이런 얘기죠. 옛날에 주중에는 주중이란 말은 배 주자의 가운데 중이죠. 배 가운데는 배반이 낭자터니 배반 술과 쟁반 술과 술장과 쟁반이 낭자터니 어지럽더니 풍류를 즐기느라고 금일 주중에는 오늘날 주중에는 배 가운데는 대검장창뿐이로다. 큰 칼과 긴 창뿐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대조가 돼 있죠. 이 줄과 이 줄은 서로 지금 대조적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술과 쟁반들이 어지럽게 널려있고 흥을 즐겼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대검장창, 긴 칼과 긴 창뿐이로다. 평화로웠던 과거와 전운이 감도는 현재를 대조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평화로웠던 과거와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현재를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배 언만한 가진 배 다라니 같은 배이지만 가진 바가 다르니 가진 바가 달라. 옛날 배는 술과 쟁반이 풍류가 즐길 수 있었던 그런 배였는데 지금은 전쟁의 기운이 있어서 칼과 창만이 있다는 거죠. 가진 바가 다르니 기간 우락이 서로 같지 못하도다. 그 사이 우락 근심과 즐거움이 근심 후에 즐거울 낙자죠.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본사 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끄러움과 우국 충정의 마음이 드러났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용을 좀 더 보죠. 시시로 머리 들어 북신을 바라보며 때때로 머리 들어 북쪽을 바라보며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뭐 임금 계신 곳을 북진을 바라보며. 자, 여기 오타가 나는데 북진이 아니고요. 이건 북신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건 북진이 아니고 북신입니다. 북신을 바라보며 라고 해서 여기서 북신은 북극성, 임금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죠. 임금이 계신 곳으로 여기에선 바로 연군지정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시노루를 천일방에 디인한다. 때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상시노루란 말은 그 시대를 근심하는 늙을 노자의 눈물 노자죠. 늙은이의 눈물을 천일방에 온 하늘 모퉁이에 떨어뜨리는구나. 그래서 여기도 우국지정 또는 뭐 우국단심 나라를 향한 충성의 마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 오동방 묵물이 한당송에 디람하는 우리나라의 오동방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뒤지겠는가마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죠. 이 부분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국군이 불행하여 나라의 운명이 참 불행해서 해추흉모에 만고수를 안고 있어. 자, 해추흉모 외적의 흉악한 꾀 해추흉모 외적의 흉악한 꾀에 만고수를 안고 있어. 자, 만고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 있어.
그래서 만고수는요, 여기서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것으로 천추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 바로 임진왜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1가지도 못 씻어버렸거든. 100분의 1가지도 못 씻어버렸는데, 그 100분의 1이라도, 왜 임진왜란에 당한 치욕을 100분의 1가지라도 못 씻어냈는데, 이 몸이 무상한데 신자 되어 있다가, 이 몸이 이렇게 변변치 못하여 신하가 되어서, 궁다리 길이 달라 못 매었고 늙으신들, 이 신하와 임금의 신분이 다르므로 서로 못 모시고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줄은요, 그 관등이 높지 않은 무관이어서 임금을 직접 곁에서 모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관이다 보니까요, 무관이다 보니까 임금을 직접 옆에서 이렇게 모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뭐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임금을 직접 모시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그렇지만 우국단심이 어느 가게 잊을랑고, 우국단심, 나라를 걱정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가장 중심적으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 바로 우국단심, 나라를 향한 충성의 마음이라고 하셨죠. 이 충성의 마음을 어느 시각, 어느 때에 잊은 적이 있겠는가라고 하죠. 자, 계속 넘어서 계속 갑니다. 이제 본사 6인데요. 설분신원, 즉 분한 일을 싣고 원통함 일. 설분신원을 다짐함. 그래서 설분신원이란 말은 분한 일을 싣고 원통함을 풀겠다고 다짐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간계개운 장기난 노당익당 하다마는, 자, 근심하고 분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장한 기운은 노당익당, 늙어가면서 더해진다 하다만, 이게 외적들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은 점점 날이 갈수록 더해진다. 교구만 이 몸이, 작은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이 교구만이라는 건 뭐 진짜 몸집이 작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조그마한. 조그마한 이 몸이 병 가운데 들었으니 설분신원이 어려울 듯 하건만 분함을 씻고 가슴에 맺힌 원한을 푸는 것이 어려울 듯 하지만, 자, 설분신원 여기 있죠?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 뜻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사제갈도 생중달을 멀리 쫓고, 그러나 죽은 제갈공명도 살아있는 중달을 멀리 쫓았고, 발 없는 손빈은 방연을 잡았거늘, 발이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는데, 중국 고사를 인용하면서 얘기하죠.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이 가자했고, 하물며 이 몸은 수족, 손과 발이 를 이렇게 번듯이 가지고 있고, 명맹이 있었으니,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 서절구투를 저으나 저을소냐라고 했죠. 자, 여기서 서절구투, 자, 이 서절구투는요, 쥐와 개 같은 도적이란 뜻이에요. 쥐와 개 같은 도적, 약간 욕을 하는 듯한 느낌이죠. 자, 여기에서는 외적을 비유한 거예요. 그런 외적들을 저으나 저을소냐, 저으나 두려워하다는 건데, 두려워하겠느냐 물음을 표현한 거죠. 저으나 저을소냐, 조금이라도 저으나 저을소냐, 두려워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비선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나는 듯한 배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선봉을 거쳐 앞에 나서서 구시월 상풍에 낙엽같이 했으리라. 구시월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적들을 축축축 베버리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인의 용맹한 기상이 드러나 있죠. 구시열 상풍에 낙엽같이 해치리라. 칠종칠금을 우린들 못할까. 칠종칠금이라는 건요, 제갈공명이 남만왕 맹획이라는 사람을 7번 사로잡았다가 7번 놓아줬다는 거. 그러니까 적을 완전히 떡주무르듯이 내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뜻이죠. 칠종칠금을, 적을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르는 걸 우린들 못할 건가, 우리인들 못하겠는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사는 이렇게 적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면서 마지막으로는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있죠. 태평성대.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준피도이들아 수의거랑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준피도이는 꾸물거리는 저 섬의 오랑캐들아. 준피도이라고 하는 건 꾸물거리는 저 섬 오랑캐, 외적이죠. 여기서 외적들, 꾸물거리는 이 오랑캐들아 수의거랑하라. 빨리 거랑, 항복하라. 항복해서 용서를 빌어라. 항자불살이니, 항복하는 자는 불살, 죽이지 않을 것이니 너희를 구태 설멸하라. 너희를 구태여 다 죽이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항복만 하면 우리 함께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화 지향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왕성덕이 욕병생 하시니 우리 왕의 그런 성스러운 덕이 욕병생 함께 살고자 하니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임금께서 함께 살고자 하시니 태평천하의 요순군민 되어이셔. 태평천하의 요나라와 순나라의 그런 백성처럼 요순시대 같은 태평성대의 백성이 돼서 이런 거죠. 요순군민. 중국의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 그런 태평성대의 백성이 되어서 일월광화 조부조하였거든. 자, 해와 달의 빛이 아침이 거듭되거든. 태평성대가 아까 해와 달이 계속 뭐 이렇게 떴다 지고 하듯 태평성대가 그렇게 계속 이어져서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은 그래서 태평성대의 지속을 의미하는 거고요. 전선 타던 우리 몸도 어주에 착만하고, 그러니까 전투하던 배를 타던 우리 몸도 고기배에서 늦도록 노래하고, 어주라는 말은 고기배. 이 전선은 전쟁하는 배, 어주는 고기잡이배. 서로 다르죠? 자, 여기에는 이건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거니까 서로 상반되는 거죠. 추월 춘풍 높이 베고 누워있어. 가을달 봄바람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있어. 성대 해불양파를 다시 보려 하느라. 해불양파,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해불양파라는 말은. 바다해, 아니불, 일어날 양, 뭐 물결파,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음. 바다에 직역을 하면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음이란 뜻이지만 이거를 문맥적 의미로 보면 바로 이건 뭐예요? 그렇죠. 태평성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결이 잔잔하다는 얘기니까. 태평성대를 누려보려 하노라. 그래서 마지막 요 세 줄은요. 태평성대가 와서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소망이 나타났다라고 하죠. 태평성대가 와서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남. 그 세 줄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소망이 나타남. 태평성대가 와서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소망이 나타났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요. 반복해서 좀 보시면서 내용 정리 확실하게 하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좀 다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